안녕하세요.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. 특히 팬데믹 때 가슴 통증 검색이 확 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게 뭐 그냥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큰 병은 아닌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EBS 명의에 나온 심각한 심장질환 사례부터요. 또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, 아니면 그냥 근육통 같은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. 심지어 응급구조대원분의 경험담 같은 생생한 이야기도 있고요. 이걸 다 종합해서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, 또 언제 진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가슴 아프면 다 심장 문제다.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도 그런가요? 그게 사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일 수 있어요. 여러 자료를 보면요. 특히 질병관리청 통계 같은 걸 보면 놀랍게도 가슴 통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이 아니에요. 심장이 아니라고요? 그럼 뭔가요? 바로 근육이나 뼈, 인대 같은 이 근골격계 문제예요. 아, 근육통 같은 거요? 가슴에도 근육통이 오나요? 네, 운동하다가 좀 다치거나 아니면 불편한 자세로 오래 있었다거나 할 때요. 생각보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괜히 심장 문제인 줄 알고 막 걱정부터 하는 경우도 진짜 많겠네요. 그럼 근골격계 문제 말고 또 다른 흔한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? 소화기 문제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. 소화기요? 예를 들면요? 네, 특히 위산 역류하는 거 있잖아요. 역류성 식도염. 이게 가슴 쓰림이나 통증을 흔하게 일으키거든요. 헬스조선이나 중앙일보 같은 자료에서도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스트레스. 이것도 무시 못해요.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요? 네, 불안감이나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신경성 흉통, 스트레스성 흉통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와,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. 근육, 소화기, 심리적인 것까지. 그럼 혹시 통증이 어떤 축으로 아픈지에 따라서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? 예를 들어 바늘로 콕콕 쑤신다거나 아니면 숨 쉴 때 더 아프다거나 이런 차이요? 네, 맞아요. 통증의 성격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. 예를 들어서 통증이 굉장히 날카롭다,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, 혹은 아픈 부위를 손가락 하나로 딱 짚을 수 있다. 아, 위치가 명확한 거요? 그렇죠. 아니면 움직일 때, 혹은 숨을 깊게 쉴 때, 또는 가슴 특정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.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이건 심장 문제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. 근데 이걸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당연하죠.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. 그럼 정말 위험한, 이건 진짜 심장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건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해요.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보통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가슴 정중앙 부분이 뭔가 뻐근하거나 꽉 쥐어짜는 듯하거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돌덩이 같은 걸로 콱 누르는 듯한 그런 압박감. 이게 핵심 증상이에요. 쥐어짜는 느낌, 압박감. 네. 그리고 그 통증이 가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목이나 턱, 어깨, 팔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. 이걸 방사통이라고 하죠. 아, 다른 곳으로 퍼지는 통증이요? 그렇죠. 그리고 이런 통증이 한 15분 이상 꽤 오래 지속되고 거기에 식은땀이 줄줄 나거나 숨쉬기가 어렵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까지 같이 나타난다. 이러면 정말 지체하면 안 됩니다. 바로 119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.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거든요. 와, 듣기만 해도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. 근데 특히 어르신들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.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그냥 소화 안 된다. 어깨가 좀 결린다. 이 정도로만 느낄 수도 있다고요. 네,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. 고령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비전형적인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죠.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.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대동맥 박리 같은 어떤 치명적인 질환은요. 엄청 아프다가 갑자기 통증이 잠깐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대요. 아, 잠깐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결론은
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가슴 통증이 생겼다.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결국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.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주로 하나요? 네, 의사들은 여러 가지 종구를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. 일단 환자분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는 게 시작이고요. 병력 정취,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검사, 청진 같은 걸 하겠죠. 거기에 이제 심장 상태를 보는 심전도 검사, EKG, 또 심장 근육이 손상됐는지 피 검사로 보는 거, 트로포닌 수치 같은 거요. 그리고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도 하고요. 만약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면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. 아,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군요. 하긴 그 자료 보니까 응급실로는 흉통 환자 중에 진짜 심각한 심장 문제, 그러니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한 20%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생각보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.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핵심이고 그 전에 혼자서 이건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진짜 위험하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 치료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면 빨리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고 대동맥박리면 정말 응급 수술을 해야 살 수 있어요. 근데 만약 역류성 식도염이면 약 먹고 생활습관 바꾸는 게 우선이고 대상포진이면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하고요. 스트레스성이면 스트레스 관리, 근육통이면 쉬면서 진통소염제 먹고 다 다르죠. 와, 진짜 원인만큼 치료법도 천차만별이네요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가슴 통증이라는 게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래도 가슴 통증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또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.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로 자가 진단은 절대 금물이고요. 전문가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. 네. 오늘 쭉 보니까 결국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같은 게 단순히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원인의 가슴 통증에도 꽤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.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단순히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지? 이걸 넘어서서요.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우리의 심장 건강,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좀 능동적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 노력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